자, 이렇게 씬 셋업이라고 나오는 게 보일 거고, 여기에 지금 3D로 화면이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3D 좀 작업해본 사람들은 이런 거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종이로 쭉쭉 가 있고, 크기나 뭐 칸으로 좀 볼 수가 있고, 아직 모델이 없다고 하네요. 위에 보니까 파일이 있고, 임포트, 뭐, 리퍼런스, 리셋 이런 것들이 있고, 윈도우, 레이아웃, 헬프, 아까보다는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임포트, 언두, 뭐 취소, 리두, 인바이먼트 환경, 배경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extrude 뭔가 좀 땡긴다 이런 거 같이 보이고요. then creative 뭐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걸 좀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본 값이네요. 그 다음에 help 3D store 더 많이 사세요 이렇게 해서 스토어도 연결되고 OK 값도 있습니다. OK로 하면 아까 거기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프리뷰가 있고요. 여기는 보니까 퍼스펙티브가 우리가 여러 각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각도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러나. 그 다음에 탑 버튼, 이거 위에서 본 거, 아래에서 본 거, 왼쪽, 오른쪽,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이렇게. 각도. 내가 이 화면에 지금 어떤 각도에서 보여주는지, 뭐, 네모 하나를 만들었다면, 퍼스펙티브가 일반적인 각도고, 위에서 볼 건지, 아래에서 볼 건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쉐이드, 어떤 표면을 볼 건지, 와이어프레임, 뭐 이렇게 선으로 볼 건지, 포인트, 점으로 볼 건지, 마야나 이런 거 배우면 이런 것도 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드래프트 텍스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보니까 또 카메라도 있고, 카메라 툴, 여기 보니까 셀렉션 툴, 그 다음에 이거는 무브먼트, 움직이는 툴, 로테이션 툴, 요거는 스케일 툴. 요거 같은 경우도 마야랑 같이 키보드로 WER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요 바탕도 마우스 왼쪽을 해서 이렇게 놔두거나 아니면은 가운데 휠을 꼭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에서 Alt를 누르고 휠을 누르면 이렇게 전체를 움직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켜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에 대한 것도 내가 뭐 싱글 하나의 조명을 할 건지 크리블, 원, 따뜻한 거, 스팟 어떤 데를 좀 세게 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 뭐든 자연스럽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 빨갛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또 세팅할 수 있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도형들이 있어요. 아까 이런 크리에이트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지금 네모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올릴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Y, Z축 이렇게 아니면은 아까 여기 키보드로 이렇게 지금 W 상태면 E를 눌러서 로테이션 여기 활성화 됐죠? R로 스케일을 누릴 수가 있고요. 또 이거를 삭제하고 원형이나 옴플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낼 수가 있겠죠. 아까 탑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위에 동그라미가 보일 거고 버튼도 똑같이 동그라미겠죠. 근데 좀 흐리네요. 그다음에 레프트는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지만 살짝 그라데이션 있는 원톤형을 엮을 거고 라이트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프론트 앞에서 본 모습, 백 뒤에서 본 모습. 빛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거. 자, 이렇게까지 살펴봤고요.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모델 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여기 씬도 있네, 파일 에디뷰. 보면 스타터, 패크, 피지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42개 정도를 너네가 아직 뭘 모르니까 한 몇 가지는 좀 샘플로 줘볼게 해서 뭐 알람 클럭도 있고 공도 있고 뭐 빌보드 이렇게 그런 전광판도 있고요. 전구도 있네요. 켜진 것도 있고 흰색 전구도 있고 체스판도 있고 뭐 죽은 횡성 그다음에 플래시 이런 것들 플로어 바닥 잔디 페인트 돌 돌도 있고 우리가 어떤 거 배경 꾸밀 때 돌도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뭐 캔 스프레이
조각, 그다음에 텔레폰, 전화기, 전원가, 전화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트로피, 그다음에 트럭, 휠, 바퀴, 시계 이런 것들이 있네요. 전구 한번 가져볼까? 자, 이렇게 해서 휠로 쭉쭉쭉 해서 확대해보고, 이렇게 전구가 있구나. 보니까 밑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쓰인 머터리얼스. 그래서 어떤 텍스처, 머터리얼스가 있는지, 텍스처 아니고 머터리얼스. 그래서 재질감. 우리 전구 하나에도 디폴트로 하얀 게 있고, 디폴트 안에 또 이제 보면은 값이 조금씩 다르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글래스, 유리로 좀 이어져 있고, 메인으로 된 그런 철사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또 이렇게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도 보니까 여기 얼렁클럭해서 메인 부분, 그다음에 클래스 부분, 그다음에 페이스 부분 이렇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클래스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펄스 오퍼시티에서 본 것처럼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불투명 값을 주어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 부분에는 이제 동그랗게 모양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텍스처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거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처에 디퓨즈랑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자, 다음으로 또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크대요. 이건 이제 전광판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머털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빌보드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으로도 텍스처가 연결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여러분들이 또 적용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렇게 조각상 여러분들이 가져온 게 있다면 여기서 메탈 디퓨즈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보면 워치 바디, 워치링, 그다음 글래스 나와져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는 걸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시계 광고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체스판입니다. 체스판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거, 그다음에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활용된 거를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보드라는 텍스처를 사용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 이런 결을 좀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이 텍스처를 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번 불러온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거에 적용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플래시 라이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보면은 플래시 라이트 바디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플래시 라이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글로니스에 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일루미네이션 부분도 텍스처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뭐 여기 리프렉션 같은 경우에서도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도 컬러가 좀 들어가서 반사되는 빛에 대한 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에 얘를 켜보면 이게 한 인텐시티가 169 정도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 좀 발광하게 할 때 이 값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보고요. 얘는 이제 이 값으로는 여러분들이 일루미네이션 좀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플로우 팩터를 해가지고 바닥을 면을 만들어 준 거고요. 뭐 글로스 블럭 같은 게 있는데 여러 개를 또 복사해서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바닥을 또 꾸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좀 띄워도 되고 컨트롤 D 누르면은 복사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톱뷰에서 봐서 좀 조심할 수 있고요. 버튼 바닥에서 본 거, 퍼스펙티브에 본 거, 와이드 프레임으로 본 거, 폴드로 본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바닥이 좀 이렇게 광이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 리프렉션 같은 경우가 지금 1.0, 1.0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잘 표현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다음에 여기서도 리플렉티브가 한 3%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옆에 있는 지금은 산물이 잘 없지만 산물이 옆에 있다면 좀 빛 같은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리플렉티브가 기존에 3 정도 있었죠. 저는 빛은 화이트로 해주고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이 같은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캔 컬러와 안에 있는 거 구분되어 있고 바디 캔 부분 그다음에는 이거는 컬러 뚜껑 부분도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런 송신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모양 형태 같은 거 볼 수 있고 얘는 하나의 텍스처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같은 거 꾸미고 할 때 또 이런 텍스처 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도 바퀴 여기도 보면 해서 트럭 램이랑 휠이랑 타이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걸까요? 뭐 트로피 얘네들 그런 비디오 코파일럿의 그런 트로피 모양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지금 라이트 지금 요 가운데 보니까 막 형광 라이트도 지금 보이죠? 엘리멘트 3D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메테리얼 이런 것들 보여주고 있어요. 페이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 가져와서 뭐 색깔도 바꾸고 뭐 잔디에 숨어있게 하고 뭐 돌멩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구매한 그런 프리세트 같은 것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것들을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에픽에서 영상으로 나중에 또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부분적으로 3D 효과들을 할 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들었어요.
뭐 요거를 통해서도 만들었고, 얘를 이제 에펙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러니까 OK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좀 작게 들어갔어요. 사질도 안 좋고.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얘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보면은 커스텀 레이어, 이거 아니고 월드 트랜스폼 해가지고 앵커 포인트인지 뭐 S로 바뀔 건지 아니면 스케일을 좀 키울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고요. 앵커 포인트, 네, 로테이션으로 통해서 너무 옆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 이쪽을 좀 볼래? 이런 식으로 조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움직일 때 카메라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카메라는 가만히 있는데 사물이 막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 사물은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물을 찍을 수도 있고, 뭐 동시에 같이 있을 수도,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사물이 움직인 거죠. 이 사물이 로테이션도 방향도 바꾸고 크기가 키워지고 이러면서 두 번째 방법은 카메라입니다. 아까 여기 카메라도 잠깐 있었는데 레이어에서 New하고 카메라 있었죠. 카메라를 클릭하면 지금 카메라 세팅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는지, 원 뭐든지, 투 뭐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 값에서 일단은 쓰면 될 것 같아요. 필름 사이즈가 얼마인지, 이거는 카메라 좀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뭐 단초점일지, 가까운 거 지금 와우 포커싱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 이거 렌즈 이런 것들인데 프리셋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여기 지금 카메라라는 레이어가 새로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안에 이렇게 지금 박스에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트랜스폼 해가지고 뭐 X, Y, Z, 뭐 포지션,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아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옵션 이런 것들 블러가 될 건지, 이런 것들 포커스가 될 건지, 깊이가 있을 건지, 줌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값을 이렇게 하면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카메라가 여기 앞에 어디 이 사물이 있다면 요 뒤에 앞에 우리 눈 정도의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왼쪽 마우스 그다음에 가운데 스크롤을 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쭉 올릴 수도 있고, R을 하면서 클릭하면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화면을 정하면 아까 3D 막 돌아갔던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화면에서 뭐 키를 주면서 돌아가거나 3D 요소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강의만 들어서는 똑같이 해봐 하면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뭐라도 직접 켜고 만들어보고 해야 내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과제를 내줄 건데, 과제라고 너무 부담스러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했던 거를 한번 복습해보자. 내가 오늘 들었던 거를 복습해보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는 뭐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하면서 뭐 좋게 만들면 더 좋긴 하겠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로는 일단 애프터 이펙트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또는 설치된 장소로 가서 파일을 열어보고 또 이제 비디오 컴파일러스의 엘리멘트 3D라는 그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여기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아까 우리 어떻게 했죠? 컴포지션 만들고 거기서 레이어에서 솔리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펙트 들어가서 이거를 실행해서 거기 안에 주어진 것들 가지고 온 다음에 조금 돌려보고 다시 OK 눌러서 이 화면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똑같지 않아도 여러 가지 뭐 만들어도 되고 일단 한번 테스트 해봤다. 이 정도로 가져오면 되겠고 그거를 어떻게 가져오냐 이렇게 파일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파일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장자면이 A, E, B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져오지 말고 우리가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동영상 플레이되는 그런 확장자명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출하는
기능. 우리가 뭐 PSD, 포토샵을 PSD로 하면은 그게 JPG나 PNG 뽑는 것처럼 아니면 일러스트에서 AI로 돼 있는 파일 확장자 부분을 또 추출하는 것처럼 뭐 마야에 있는 거를 뭐 MD 이런 것, MA 이런 거를 어떤 파일로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컴포지션에 들어가면 두 가지가 지금 활성화됐을 거예요. 요거 할 때 요 컴포지션을 클릭한 상태였는 거 다시 한번 유의하고 여기에서 컴포지션 누르면 두 가지가 뜨는데 하나는 밑에 있는 거 보면 Add to Render Queue 이렇게 돼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럼 밑에 메뉴가 바뀌죠. 그래서 혹시나 인코더가 없는 사람은 이걸로 먼저 하고 인코더는 빨리 설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웃풋 모드, 아웃풋 모드, 아웃풋 2 이렇게 있어요. 뭐 베스트 세팅, 세팅 값이 있고요. 뭐 위에 거는 건드릴 필요 없고 아웃풋 모듈은 한번 클릭해 보면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이 AVI로 있는데 AVI는 해상도에 비해서 용량이 좀 커요. 요즘은 좀 지향하는 추세고 들어가 보면 JPG 시퀀스 이건 JPG는 이미지인데 이거는 이미지가 그 프레임마다 쭈쭈루 다 추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PNG도 있고 TIF 이런 것도 있고 타가도 있고 웨이보도 있고 그래서 어떤 퀵타임도 애플에서도 제공하는 확장자죠. 요거는 그래도 여기서 쓸 거면 그 퀵타임을 다운받아서 요걸로 추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그거 안 되면 AVI JPG는 영상이 아니죠. 그리고 요거는 소리만 나올 거고 요것도 그 이미지로만 여러 장 나올 거고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좀 코덱이 안 맞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걸로 쓰고 그래서 오디오가 아웃풋 오디오 있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오디오 안 할 거야. 오프. 킬 거야.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예전 버전에 요것도 체크했을 텐데 요즘은 이렇게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뭐 RGB 알파 바탕에 투명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현재 지금 뒤에 보이는 거 검정색이 검정색인가요? 아니죠. 지금 엘리멘트 3D를 솔리드를 만들면 투명하게 되거든요. 뒤에가. 그래서 요거를 어디 가져가면은 뒤에 배경이랑 또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값을 할 수도 있고 RGB, 얘는 RGB고 얘는 알파. 그렇게 뽑을 거야 할 수도 있고. 요것도 용량이 꽤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포맷 옵션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요 정도나 아니면 아까 말했던 퀵타임 이렇게 해놓고, OK 누르고, 아웃풋 투 어디다가 할 거야, 뭐 바탕화면에 할 거야, 저장하면은, 오른쪽에 렌더라는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렌더 쭉 눌러보면은, 얘는 그래도 지금 용량이 많진 않아가지고 꽤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아까 한 30초로 우리가 설정했죠? 30초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진 않아. 오늘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이걸 모션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띠링 이런 경쾌한 소리가 돼요. 렌더 다 됐어요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바탕화면에 콤프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장된 걸 플레이 해보면 본 플레이어로 됐네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인데 어떤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30초 동안 이 사진이 가만히 있는 것만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이렇게 렌더링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 다른 한 가지, 이거는 좀 비추천, 예전 방식, 2019년 아마 전 버전이었을 거예요. 근데 2019년부터는 여기서 인코더라는 걸 또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Add to Adobe Encoder 이거를 미디어 인코더를 열면 새로운 프로그램이 연결됩니다. 잠깐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두 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 지우고 자,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라고 나와 있어요. 왼쪽이 뭔가 복잡한데 그냥 파일 불러올 때 뜨는 거고 우리는 어도비에서 애프터 이펙에서 불렀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 형식, 사전 설정, 출력 파일 상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코더는 지금 한글 버전으로 깔렸나 보다. 여기 보면은 형식에 보면은 아까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H264를 쓸 거예요. H264가 뭐지? 그랬을 때 얘는 해상도도 높고
나름 높고, 그 다음에 용량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가장 좀 효율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고, 요거는 거의 건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높은 비트 전송 제품을 넣으면 되겠고요. 출력 파일 어디다가 저장할 건지 자동적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폴더를 만들어요. Untitled Project ANE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더 볼 수 있게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아까 이름은 같은데 아까 컴프이라는 게 이름은 같은데 확장 저명이 달라서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혹시 헷갈린다 하면은 여기다가 B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대기열 시작 누르면은 30초 변함없는 30초의 영상이 인코딩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거는 렌더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거는 인코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뭐 똑같죠. 한번 플레이된 요건 MP4라는 확장자명으로 나왔어요. MP4. 자, 플레이어. 그래서 보여주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띠롱띠롱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뭘 모델링 하지 않았는데도 나름 풀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저 옆에 돌멩이가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네. 또 이렇게 무슨 상장이라고 하는 그런 조각 조형물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쓰면 이 3D가 움직이고 하면서 영상에 좋은 효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 아까 말했던 과제들 다들 준비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